대전뉴스연합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만나보고 싶은 분은 우리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성입니다. 우리 사회 인성교육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교육학 박사 이두원 인성학교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두원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 인성하면은 많이들 얘기에 입에 오르내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가서 인성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정의를 간단하게 내린다 그러면 인성은 뭐냐면 사람이 어느 한 완성을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되어가는 꼴. 어른들이 옛날에 뭐냐면 저 녀석은 참 꼴이 좀 별거 없어. 아니면 저놈은 참 꼴이 좀 좋아. 모양이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되어가는 꼴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도 있었고 학교에도 있었었는데 되게 보면 직장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윤에 대한 추구이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개념 많이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상품에 대한 교육을 시켜도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에 너무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 그런다면은 사람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반면에 그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어떤 개념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재상들은 어느 기업이든지 학교든지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2013년도에 한국 상공회사에서 1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재상들을 어떻게 좋은 인재를 영입하느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상위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인재상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정신. 그러니까 쉽게 한다면은 다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될 거야, 될 거야를 자기네들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사실 도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중도에 자기네들이 전부 다 판단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전 정신이 많이 결여됐다는 거죠. 또 반면에 한 회사에 들어와서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급여를 받느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주인이라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데서 하는 데가 많이 결여됐다. 또 반면에 요즘 많이 사회에서 이슈되는 그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요, 기업들을요.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뭐냐면 슈퍼맨이라고 얘기를 하죠. 슈퍼맨. 그는 뭐냐면 그 영어 뭐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뭐 영어를 참 많이 아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명 간단하게 슈퍼맨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덕성, 전문성, 주인의식, 그 다음에 도전정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면 기업에서는 공교롭게도 도전정신을 100개 회사 중에 88개 회사가 도전정신을 먼저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주인의식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식이 있으면 전문성을 그때 가서 요구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는 도덕적인 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인재상을 원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그런 것만 얘기했지만 이것을 스펙으로만 한정하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업이 스펙을 원한다고 해도 기본의 인성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항상 안정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조기에 무너지고 또는 새로운 인재를 다시 영입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인성학교에서는 스펙보다는 인성이다 이거예요. 먼저 고로 얘기한다면
그런 철학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 무너져가는 이 현실의 인성이 곧 스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무너져가는 인성을 회복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인성학교를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극복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점차적으로 대개 보면 사람들은 어느 한 부분이 한꺼번에 다 변화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미묘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여성분들이 90%가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이어트가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있고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몸무게의 체중과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루아침에 몸무게가 5kg, 10kg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늘어나서 한 달이 됐을 때 어머 1kg가 됐네, 2kg가 됐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인성도 저는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마치 적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모여지면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작은 미랄이지만은 저희들이 인성학교가 자꾸 인성에 대해서 널리 학교, 기업 또는 단체, 심지어는 마지막 가서는 가정계까지 전파를 하고 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다수 인성을 지금 부르짖는 학자들도 많으시고 또 기업에서도 지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을 갖고 간다면 충분히 그것은 극복하리라고 저는 보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성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우면서도요, 은근과 끈기를 갖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게 5천년을 우리가 넘으면서 외침도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그런 어떤 위기 때마다 항상 극복한 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성은 이제는 피부적으로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 언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따 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마치 저 혼자 인성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평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10대부터 지금의 기성세대의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도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성은 가장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지 학교에서 어떤 지식에 의해서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인성은 배우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어떻게 하라는 방법에 대한 논리는 사실 어르신들께서 많이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익숙한 어른들이 배워서 잘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성학교에서는 아직은 어른들 위주로 이렇게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아닙니다. 저희 인성은 지금 저희 말고도 인성에 관심도가 높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희들 인성학교에서는 그 점을 감안해서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러면 그 태어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 총망라에 포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서부터 영유아, 영아서부터 유아,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청소년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 직장인들이 하는 그 모습의 인성, 그 다음에 뭐냐면 어른들이 갖춰야 될 인성까지도 총망라하게 펼쳐놨죠. 지금 첫째는 뭐냐면은 젊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좀 유아죠. 네. 유아에 포함되어 있는 부모님, 네. 그리고
그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요즘 손자 손녀들을 많이 봐요. 네. 집에서 어른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제분들이나 며느리나 아니면 그 아들 딸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맡길 만한 곳이 사실은 많지 않고 또 맡기더라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또는 뭐 집안 어른들이 많이 아이들을 보살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계시는 또 젊은 할머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에서 관리자분들도 좀 계세요. 좀 그러니까 직장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즘 직장의 리더들도 사실은 아주 올바른 리더들이 많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직장 간부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직은 어떻게 관리하며 어떤 문화를 깔아가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인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 아기 부모 젊은 세대사부터 지금 많게는 직장인들 그리고 지금 교직에 현재 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지금 와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성은 어느 한 몇 사람이 해서 될 일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인성학교에서는 뭐냐면 새로운 그런 어떤 인성의 지도사들이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배출을 해야 된다고 양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사 양성 아카데미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정도로 해서 무료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서 무료로 이제 인성이 무엇인지 또 배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무료의 강좌를 한 달에 한 번씩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자그마한 사람이 모여서 저희들을 찾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저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도 한번 인성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노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뭐냐면 나도 한번 이런 걸 가지고서 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직에서 또 퇴직을 하시고 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인성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보고 있어요.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많이 쌓아진 지식보다 지혜가 굉장히 우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은 연세가 많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한 여기서 농사를 오래도록 한 30년을 졌는데 그 농사가 배추라고 보면은요. 이 배추 하나를 오래도록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짓는 노하우, 지혜는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분들이 배추에 대해서 질 때 단순하게 배추만 짓는 게 아니라 배추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는 과정에서 배추 하나만 혹시 배추가 잘못되면은 먹거리도 잘못되지만은 자식이 망가진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이런 게 사실 인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저희 인성의 강의 같은 거를 조금만 논리적으로만 안내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데 나가서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도 배추 농사법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정성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하게 학문만 많이 배웠고 지식만 많이 갖추고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를 갖고 덕을 많이 갖추신 그런 분들을 자꾸
찾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을 한다면은 2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사회가 상당히 밝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또 있다면 괜찮다. 그 차가난 동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거는 옛날에 이율곡 선생님 계시죠? 네네. 네, 이율곡 선생께서 10만 양병설을 주창하셨던 거로 저희도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 10만 양병설은 먹고 잘 지내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사실 주위에서는 많이 반대 아닌 반대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그런데 난이 일어나고 보니까 전란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근데 1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인구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희의 1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한 20만 명 정도. 이게 나라를 구국, 유비무한 우리가 충분히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20만 명 정도라면은 올바르게만 갖는다면은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거기서 착안했어요. 네. 저희 그 인성 그 지도사 자격증이 발부가 됩니다. 저희들도요.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발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그 직능개발원 그쪽에서 저희들이 그 시간이 있어요. 예. 80시간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120시간을 이수하면은 그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분이 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접근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격증 발부하는 그 인성 지도사 자격증이 발부됩니다. 예. 그 사람이 그 자격증이 발부된 후에 소정의 저희들이 심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절차가 다 있어요. 처음에 관심이 많으면은 아카데미, 인성 아카데미라는 양성 과정을 거쳤고 그 와중에서도 또 새로운 이론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워크샵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아니면 동료애를 느끼고 협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 번 1박 2일을 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되고 교육 과정이 120시간이 완성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분은 어느 분야에서 뭐 유치원이다, 학교다, 군부대다, 그 다음에 기업이다, 유치원이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선별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심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선으로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물론 좀 뭐 공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가면 하다못해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뭐 교통비, 식비 그리고 품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다 감안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면 인성이 이번에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이 항상 인성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어느 거 하나 밀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뭐냐면은 요즘 간단하게 본다면 우리가 요번에 우리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던 세월, 이 세월을 하나 겪으면서 이걸 단순하게 사고가 났네, 사람이 많이 상했네, 참 문제가 많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뭐냐면 그 세월호 하나 때문에 국격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의 격이 떨어졌습니다. OECD 국가가 32개국이거든요. 32개국에 저희들이 어제 그 언론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32개국의 31등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결과적으로 격이 굉장히 실추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국가의 국격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국가 간, 애국심, 모든 분야가 다 실추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앞만 보고 바라고 경제만 국한돼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건 기업에서도 나서야 되고요. 언론에서도 나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예. 그래서 국가의 격을 높이고 애국심을 좀 함양시키고 그다음에 역사관까지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국가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부정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그 왜냐하면 세월호 하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에 대한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시급하다. 그래서 학교의 과목도 넣지만은 아주 전문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아주 세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성학교 대학을 하나 설립하는 게 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여러 재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특히 유아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본다면요. 이제는 조기 교육을 시키는데 어머니들이 젊은 엄마들이 영어, 피아노, 뭐 아니면은 뭐 바이올린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만은 저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조기에 시켜야 된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아예 안전에 대해서 아예 익숙하게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학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예를 들어 소방서, 뭐 아니면 도로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런 분야도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을 설립을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걸 통해서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늘 대전 뉴스연합에서 만나본 인성학 교육동정 이돈 이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인성교육이 엊그저께 발표됐던 네. OECD 32개국 중 31위를 했다는 우리 어떤 실추진 국격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